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비밀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알리칸. 세상은 그를 플레이보이 왕자라 불렀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세계 최정상급 권력과 부를 손에 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단순한 화려함으로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잘 짜여진 각본처럼 그의 인생 여정은 눈부신 사치와 숨막히는 음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스캔들, 그리고 결국 피할 수 없는 비극이라는 짙은 그림자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야생마 같았던 유년 시절을 지나 할리우드 음악의 별들과 유럽 왕실의 여인들까지 사로잡는 희대의 카사노바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그가 뿌린 매혹의 씨앗 뒤에는 재처럼 타버린 막대한 재산과 산산이 부서진 인간관계라는 혹독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길이 머문 자리마다 화려한 명성만큼이나 깊은 상처와 논란의 흔적들이 아로새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알리칸 왕자는 과연 어떤 배경 속에서 그토록 화려하고도 위태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1911년 알리칸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는 이미 상상조차 힘든 거대한 권력의 후광을 업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가칸 3세는 단순한 부호를 넘어 수백만 명의 정신적 지주이자 살아있는 신화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파키스탄의 이슬람교 지도자로 막대한 부와 재산, 광대한 영토가 그의 발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분명 엄청난 특권이었지만 아가칸의 아들로서 알리칸의 삶은 그야말로 호화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경주마를 보유한 마국간은 가문의 자랑이었고 어린 시절부터 영국, 인도, 프랑스를 넘나들며 최고급 저택에서 생활했습니다. 세상에 부족할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어 보였지만 어린 왕자의 삶이 마냥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아가칸 3세는 늘 바쁘게 전 세계를 누렸습니다. 한편 예술가였던 이탈리아인 어머니는 낮에는 작품 활동에 몰두하고 밤에는 사교계의 여왕으로 화려한 파티를 주최하며 아들과는 다른 세상에 머물렀습니다. 결국 물질적으로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어린 알리칸은 깊은 외로움 속에서 성장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훗날 그가 끊임없이 다른 종류의 애정을 갈구하게 되는 그 위험한 집착의 씨앗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들자마자 알리칸의 주체할 수 없는 매력은 여성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20살 중반이 되기도 전에 그의 화려한 여러 명의 여성 편력은 사교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사교계에 갓대비한 마거릿 위검 같은 명문가 규수는 물론이고 가장 충격적인 연문은 바로 영국 왕세자 에드워드 8세가 사랑했던 여인을 동시에 사랑했던 사건입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사교계의 유명 인사 델마 퍼니스 자작 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그가 일으킬 거대한 스캔들의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1933년 젊은 알리칸은 운명처럼 한 여인에게 송두리째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녀는 영국의 사교계 명사 조앤 야드블러였는데요. 문제는 그녀가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맥주 재벌 기네스 가문의 상속자 로엘 기네스의 아내였죠. 어느 디너 파티에서 아름다운 조앤을 처음 본 순간 알리칸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격렬한 감정에 휩싸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주저없이 그녀에게 다가가 나와 결혼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조앤이 자신은 이미 결혼한 몸임을 알리자 알리칸의 대답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그래서요 라고 반문하며 오히려 그것을 넘어야 할 짜릿한 장애물 정도로 여겼던 것입니다. 죄송하다는 평범한 사과는 그의 사전에 없었습니다. 조앤의 결혼 사실은 그에게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정복욕을 더욱 불타오르게 만드는 기폭제였을 뿐입니다. 그는 마치 사냥감을 쫓는 맹수처럼 조앤에게 맹렬하게 구애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그녀의 저택으로 배달되는 거대한 꽃다발, 은밀하게 오가는 열정적인 사랑의 미러들, 그의 저돌적인 구애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결국 철옹성 같던 조앤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위험천만한 비밀 만남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이들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타오르는 격정적인 미래로 발전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위험한 불장난의 끝은 결코 아름다울 수 없었으며 비밀스러운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조앤의 남편 기네스가 아내의 외도를 눈치채고 만 것입니다. 기네스는 두 사람이 호텔 방에서 3일 밤낮을 함께 보냈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조앤 스스로 모든 것을 고백하며 이혼을 간청하기까지 했으니 이보다 더한 배신감이 있을까요? 분노와 치욕감에 휩싸인 기네스는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앤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이 모든 파국의 원흉인 알릭한 왕자에게 막대한 위자료와 소송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사교계 스캔들은 연일 신문 일면을 장식했지만 이 소송은 무혐의로 종결되었고 알리칸은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조에는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고 행복한 결말만이 남은 걸까요?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물론 알리칸과 조앤이 새롭게 얻은 자유는 달콤하게 시작되는 듯 보였습니다. 조앤의 이혼 소송이 마무리된 지 불과 며칠 만에 그녀는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파리에서 알리칸과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렸으니까요. 하지만 서둘러 진행된 결혼식의 화려한 베일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신부 조앤 야드블러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충격적인 비밀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밀은 결혼식을 올린 지 불과 7개월 만에 조앤과 알리칸 왕자는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조앤은 이혼 소송 중에도 그리고 결혼식 그 순간에도 이미 알리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그토록 폭발적인 이혼과 번갯불에 콩볶듯 서둘렀던 결혼식의 진짜 이유였을 겁니다. 하지만 놀라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동화 같은 이야기는 거기까지였습니다. 불륜, 떠들썩한 이혼, 그리고 숨겨진 아이, 이런 폭풍 같은 사건들 위에 세워진 결혼 생활이 순탄할리 만무했죠. 사실 알리칸 왕자는 아내 조앤에게 헌신적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조앤을 열정적인 사랑의 대상이 아닌 일종의 안전장치로 여겼던 걸까요? 안정적인 결혼 생활과는 정반대로 알리칸 왕자의 심장은 늘 뜨거운 위험을 향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26의 나이에 비행기 조종 면허를 따고 직접 비행기를 몰았으며 경마, 자동차 경주, 스키 등 그의 취미는 하나같이 목숨을 건 질주였습니다. 이것들은 결코 여가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늘 스스로를 한계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스키를 타다 다리가 3번이나 부러지고 자동차 경주 중에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아찔한 순간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대담무쌍한 기질이 그를 전혀 예상치 못한 다음 무대로 이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무대는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의 포화속이었습니다. 알리칸은 영국 정보부에 합류하여 중동 지역에서 스파이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의 국제적인 명성은 완벽한 위장막을 제공해 주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근성이 하나 있었으니 여성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여전히 조앤의 남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칸은 또다시 거대한 침실의 정복전쟁에 나섰습니다. 한 번에 서너 명의 다른 여성들과 로맨스를 즐겼고 그의 은밀한 사생활은 국제적인 뉴스가 되어 서구 사회에서 알리칸 왕자라는 이름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오죽하면 영화감독 오슨 웰스는 알리칸을 유럽에서 가장 탐닉적인 남자라고 칭했을까요? 하지만 이 화려한 여성 편력 뒤에는 그가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던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깊은 복수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양 남자들이 자신에게 인종차별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가장 매력적인 여자들을 모두 차지함으로써 그들에게 안갚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 복수심은 결혼 생활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는 조앤의 콧대 높은 영국 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도 충분했죠. 이러한 의심과 끊이지 않는 여성 편력은 두 사람 사이에 깊고 깊은 골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그토록 많은 여성들이 알리칸 왕자에게 열광했던 걸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차마 입에 담기에도 아찔할 만큼 스캔들러스한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열정적인 알리칸은 카이로로 건너가 한 의사에게 6주 동안 임삭이라는 고대 아랍의 사랑의 기술을 전수받았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의사는 알리칸에게 절정의 순간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도록 근육을 조절하는 비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알리칸이 여성들을 사랑했던 만큼 여성들 또한 왕자와 잠자리를 하면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의 외모, 매력, 그리고 침실에서의 놀라운 능력은 여성들을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만들었고 그것도 아무 여성이 아닌 소위 품위 있는 상류층 귀부인들이 그의 주된 목표였습니다.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든 얼마나 많은 적을 만들든 상관없이 무자비하게 그녀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다음 목표는 정말 거물이었습니다. 1940년대 후반부터 알리칸 왕자는 할리우드의 사랑의 여신 리타 헤이워스에게 광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1948년 그녀의 대표작 길다가 개봉했을 때 알리칸은 영화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특히 헤이워스가 노래를 부르는 장면에선 넋을 잃을 정도였죠. 그는 그 장면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 보았고 오직 그녀만을 갖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알리칸 왕자에게는 하늘이 내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리타 헤이워스가 유럽으로 여행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것입니다. 그의 친구이자 가십 칼럼니스트인 엘사 맥스웰은 거대한 파티를 열어 여배우 옆자리에 알리칸을 앉히고 소개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왕자는 스크린 속 여신에게 자신의 모든 유혹 기술을 선보일 생각에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이때 리타 헤이워스는 마음의 짐을 안고 있었는데요. 알리칸 왕자가 헤이워스를 만났을 때 그녀는 영화 감독 오슨 웰스와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은 직후였습니다. 어린 딸까지 있었던 그녀는 깊은 상심과 우울감에 빠져 유럽을 빠르게 떠날 생각까지 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엘사 맥스웰이 주최한 성대한 파티에 초대받게 된 것입니다. 알리칸 왕자는 치밀하게 덫을 놓았고 운명처럼 헤이워스는 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헤이워스가 처음부터 알리칸에게 빠져든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왕자는 마치 초인적인 마력이라도 지닌 듯 마음을 열지 않으려는 상대마저 사로잡는 불가사의한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그의 호화로운 성으로 향했고 헤이워스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자신의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불꽃이 그렇게 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대 최고의 스타였던 리타 헤이워스도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왕자가 뜨거운 구애를 펼치는 동안 이란의 샤 황제나 훗날 제클린 케네디와 결혼하게 되는 세계 최고 부호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 같은 그야말로 세기의 거물들이 그녀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헤이워스는 쟁쟁한 경쟁자들을 모두 뒤로하고 알리칸의 품에 마법처럼 안겼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초기에는 꿈결처럼 달콤하고 환상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신비로운 이야기까지 전해지는데요. 어느 날 어느 점술가가 헤이워스의 호텔에 나타나 그녀를 꼭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점술가는 헤이워스에게 인생 최고의 로맨스를 시작하게 될 것이며 모든 것을 내던지고 그 사랑에 온전히 몸을 맡긴다면 마침내 행복을 찾을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합니다. 물론 점술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만 당시 헤이워스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속삭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알리칸 왕자와 리타 헤이워스의 불타는 사랑은 세상을 삼킬 듯 격정적이었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두 가지 문제가 그림자처럼 도사리고 있었죠. 첫째, 그는 여전히 조앤 야드블러와 법적으로 엄연한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이죠. 둘째, 헤이워스의 세계적인 명성 때문에 그들의 미래는 순식간에 전 세계 신문 일면을 장식하는 특종이 되어버렸고 사생활은 또다시 만천하에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알리칸의 가문까지 이 세기의 스캔들에 발벗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알리칸 왕자의 아버지 아가칸 3세는 아들의 새로운 열정에 깊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적 지도자였던 그 역시 젊은 시절 몇 차례 연문을 뿌린 전적이 있었지만 이번 스캔들이 불러일으키는 걷잡을 수 없는 부정적인 여론과 가문의 도덕성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상황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알리칸에게 헤이워스와의 관계를 당장 정리하라고 강력하게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최악의 상황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언론의 광풍이 채 가시기도 전에 리타 헤이워스가 덜컥 임신을 해버린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헤이워스가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알리칸 왕자는 그녀의 곁을 굳건히 지키며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언했고 이것은 아버지의 모든 의심을 잠재우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인즉슨 조앤과의 이혼 소송이 불가피해졌다는 의미였습니다. 당시 알리칸 왕자는 헤이워스에게 맹목적으로 빠져 있었고 그의 첫 번째 아내였던 조앤 야드블러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마지막 남은 존엄성을 지키며 조용히 퇴장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떠나면서도 한 가지 통쾌한 복수를 감행했습니다. 언론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알리칸 왕자로부터 막대한 위자료를 받아내며 안락한 삶을 보장받았습니다. 바람둥이 알리칸 왕자는 첫 번째 결혼 파탄에 전혀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조앤과의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지 불과 몇 주 만에 헤이워스와의 두 번째 결혼을 계획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헤이워스에게 15만 달러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또 다른 값비싼 선물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리타 헤이워스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헤이워스는 알리칸에게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소문으로 들리는 알리칸의 행동들이 믿을 수 없었나 봅니다. 설상가상으로 왕자의 속물근성 가득한 친구들 다수는 그녀를 고작 할리우드 스타라며 얕잡아 보았고 반대로 그녀의 친구들은 알리칸이 절대로 충실한 남편이 될 리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헤이워스는 왕실과의 결혼이라는 화려한 족쇄를 앞두고 뜻밖의 충격적인 선택을 감행합니다. 그녀는 전 남편이었던 오슨 웰스에게 긴급 상황이라는 전보를 보냈습니다. 제발 와달라는 처절한 구조 요청이었죠. 그녀의 다급한 부름에 웰스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심지어 화물칸 비행기 뒷좌석에 몸을 싣고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호텔 방문 앞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절박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알릭한 왕자가 이 장면을 보았다면 피가 거꾸로 솟았을지도 모릅니다. 웰스가 문을 열자 그곳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능적인 란제리만을 걸친 헤이워스가 서 있었습니다. 은은한 촛불과 차갑게 식혀진 샴페인이 야릇한 분위기를 더하고 있었죠. 헤이워스는 숨결마저 떨리는 목소리로 전 남편에게 다시 결혼해달라고 속삭였습니다. 이는 알릭한 왕자에게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습니다. 그러나 웰스의 대답은 헤이워스의 인생 항로를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웰스는 헤이워스가 진심으로 불행하다는 것을 꿰뚫어 보았지만 차마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기에 돌이킬 수 없다며 알릭한 왕자와의 결혼을 강행하라고 설득까지 했습니다. 알릭한 왕자와 리타 헤이워스는 이미 깊은 균열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들의 결혼식은 어떤 이심도 허락하지 않을 만큼 눈부시게 화려했습니다. 1949년 5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이 세기의 결혼식에서 하객들은 수백 병의 샴페인을 마시고 심지어 수영장은 향수로 가득 채워졌다고 전해집니다. 헤이워스는 유리로 만든 칼로 웨딩 케이크를 잘랐고 아버지 아가칸의 추종자들은 그녀의 발에 입을 맞추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야말로 전설로 남을 만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리고 1949년 12월 28일 헤이워스는 딸 야스민을 품에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어린 딸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쏟았고 떠들썩했던 커플이 마침내 안정을 찾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잠시뿐이었죠. 안타깝게도 동화 같은 이야기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버지 아가칸의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갔으며 알릭한 왕자는 방탕한 생활과 도박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아가칸의 눈에는 리타 헤이워스가 가문의 의무나 진정한 사랑보다는 그저 평화와 안락함만을 쫓는 여인으로 비춰졌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파멸적인 최후 통첩을 날리게 됩니다. 1950년 부부에게 아프리카 순방을 명했습니다. 추종자들을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는 언명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몇 달 동안 왕자는 열광하는 군중들 사이를 누비며 환호를 즐겼지만 헤이워스는 그저 할 일 없이 시간만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낮이 아닌 밤에 있었습니다. 알릭한 왕자는 외교적 임무를 수행하는 틈틈이 사업과 쾌락을 교묘하게 섞어 즐겼습니다. 아내를 멀리한 채 다른 여성들과의 은밀한 만남에 시간을 쏟아부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질펀한 밤을 보내고 호텔로 돌아온 그가 싸늘하게 꾸려진 헤이워스의 짐가방을 발견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즉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에게 드라마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1951년 그는 보란듯이 또 다른 할리우드 스타 조안 폰테인과 함께 클럽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헤이워스와의 결혼 생활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알릭한 왕자의 시선은 이미 또 다른 여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할리우드 스타 눈부신 미모의 진 티어니였죠. 아르헨티나에서 티어니가 영화를 촬영하고 알리칸이 경주마를 물색하던 중 운명처럼 만났고 그들의 로맨스는 곧바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쩐 일인지 이 만남은 수많은 연문 중에서도 가장 지저분하고 복잡한 스캔들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진 티어니는 알릭한 왕자와의 사랑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1952년 두 사람의 약혼 소식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죠. 하지만 이는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알리칸은 결혼을 하려면 아버지의 허락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아가칸은 여배우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고 아들의 간청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포기할 줄 모르는 그는 진 티어니에게 결혼 대신 자신의 정부가 되어달라는 것이었죠. 이미 정신적으로 위태로운 상태였던 티어니가 이 추악한 왕자에게 격분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파리 곳곳에서 두 사람의 격렬한 말다툼이 벌어졌고 그 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그녀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알릭한 왕자는 자신의 격가지가 인생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티어니의 눈물과 호소에 진력이 난 이 바람둥이는 그녀를 파리의 한 호텔에 냉정하게 버려두고 떠나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티어니는 심각한 정신쇠약을 겪었고 미국으로 돌아가 1년 넘게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한편 알리칸에게는 두 번째 결혼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딸 야스민이었죠. 헤이워스가 양육권을 갖고 야스민을 가톨릭 신앙으로 키우고 있었지만 왕자는 딸을 무슬림으로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알리칸은 헤이워드를 설득하기 위해 무려 100만 달러라는 거액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헤이워스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때 알리칸을 둘러싼 끝없는 추문과 악재는 아버지 아가칸에게 단순한 실망감을 넘어 가문의 존립마저 위협하는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또한 진 티어니와의 스캔들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알리칸 왕자의 레이더에는 또 다른 매혹적인 여인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녀는 당대 최고의 모델로 명성을 떨치던 베티나 그라치아니입니다. 그라치아니는 시나리오 작가였던 연인을 버리고 알리칸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알리칸 왕자에게는 또 다른 강렬한 열정이 있었으니 바로 사냥이었습니다. 그는 피를 보는 짜릿함에 매료되었고 사냥에 있어서도 그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수많은 사냥 탐험으로 약 20마리의 표범과 팬더, 7마리의 호랑이, 그리고 3마리의 사자를 쓰러뜨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말을 타거나 차량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오직 2발로 직접 추적하며 해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알리칸 왕자는 경마에도 남다른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말과 함께 자랐고 직접 경주말을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조련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알리칸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고의 말 육종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말의 혈통과 경주 능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 세계 최고였다고 극찬했을 정도입니다. 젊은 시절의 왕자는 삶의 짜릿한 모험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프랑스 웨인 부대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웨인 부대는 외국 국적자들의 입대를 허용하는 프랑스에서 가장 용맹하고 때로는 악명 높은 정예부대 중 하나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알리칸은 이집트와 중동 지역에서 웨인 부대원으로 조국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독일군이 점령한 프랑스에 연합군의 상륙작전이 성공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위엄과 대담함을 사랑했던 그의 기질은 멋지게 발현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프랑스 무공십자훈장을 비롯한 다수의 훈장을 수여받으며 그 용맹함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격정과 소용돌이는 결국 파국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알리칸 왕자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겠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뼈아픈 배신을 안겨주었습니다. 아가칸은 임종을 앞두고 유언장을 작성했는데요. 말썽쟁이 아가칸이 아니라 자신의 손자에게 직위를 물려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1957년 알리칸 왕자가 아버지로부터 상속권을 박탈당한 사실은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공개 망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처절한 비웃음 속에 빠지게 된 것이죠. 탕하였을지언정 아버지의 결정은 알리칸 왕자에게 그 심정이 어떠했을지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이토록 깊은 심리적 상처는 그 누구라도 평생을 괴롭혔을 겁니다. 하지만 왕자의 미래가 암울하기만 했던 것은 아주 잠시였습니다. 1958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파키스탄 정부는 알리칸을 유엔 대사로 임명하며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더욱이 그의 오랜 연인이었던 베티나는 이제 그의 약혼녀가 되었고 그녀의 뱃속에는 아이라는 새로운 희망까지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모든 것이 다시금 밝은 빛을 향해 나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극적인 반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1960년 5월 알리칸 왕자는 약혼녀 베티나와 함께 유엔 업무차 프랑스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 공무 중에도 잠시 즐거움을 찾을 틈을 냈고 두 사람은 파티가 열리는 곳으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유럽의 도로 위에서 알리칸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운전기사는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그들의 차량은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다른 차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왕자는 사고 현장에서 치명적인 중상을 입은 상태였고 구조대원들은 한시라도 그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20세기를 풍미했던 세기의 로맨티스트 알리칸 왕자는 그날 저녁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48세라는 젊은 나이에 파란만장했던 생의 모든 열정과 활력을 뒤로한 채 허망하게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약혼녀 베티나와 운전기사는 끔찍한 사고에서 가벼운 부상만을 입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소중히 키워왔던 뱃속의 아이를 유산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스캔들과 드라마로 가득 찼던 알릭한 왕자의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마침표였습니다. 알릭한 왕자의 삶은 짧았지만 그 어떤 소설보다도 극적이었고, 스캔들 메이커, 전쟁 영웅, 유엔 대사, 그리고 무엇보다 열정적인 남자였던 그의 삶은 우리에게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듯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